혹시 어젯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밀려오는 적막함에 몸서리치셨습니까?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 남는 건 텅 빈 방안과 말대꾸 없는 벽지뿐이라 한탄하셨을 겁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당신의 모습은 사실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산악회나 동창회에 나가 마음에도 없는 농담에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는 당신의 일그러진 얼굴입니다. 백년 사랑방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고독은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인생의 낙오나 실패로 착각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인과 섞여 있을 때 필연적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깎아내고 상대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 광대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은 고독할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직 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자는 평생 타인의 노예로 살다 죽을 운명입니다. 두 번째, 무리에 끼려 애쓰는 짓은 영혼을 헐값에 파는 행위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기웃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원래 이기적이고 잔인해서 당신이 외로워 보일수록 당신을 더 쉽게 보고 이용하려 듭니다. 영양가 없는 대화 속에서 억지 웃음을 파는 것은 당신의 존엄을 깎아먹는 짓입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해 하이에나처럼 무리를 찾는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혼자서도 당당한 사람 곁에 오히려 가치 있는 인연이 머무는 법입니다. 세 번째, 자식의 연락에 목매는 것은 구걸하는 거지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고 서운해하는 것은 인간 본성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새는 날개가 자라면 둥지를 떠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며 인간 또한 제 살 길이 바쁘면 부모는 뒷전이 되는 게 본능입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하며 휴대전화만 바라보는 것은 스스로를 요양원 대기자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기대를 버려야 상처도 없습니다. 자식의 삶에서 당신의 지분을 완전히 지우고 오직 당신의 오늘에만 집중하십시오. 네 번째, 타인의 인정은 아침 이슬처럼 덧없고 부질없는 환상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간이라도 빼줄 듯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인간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당신을 칭송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리는 간사한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머릿속은 당신의 행복이 머물기에 너무나 좁고 비루한 곳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의 만족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다섯 번째, 침묵은 당신의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갑옷입니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반드시 후회할 말이 섞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고 약점을 잡으면 그것을 무기로 휘두르는 본성을 지녔습니다. 당신의 속사정을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상대의 안주거리가 될 뿐입니다. 말수를 줄이고 침묵의 무게를 견디십시오. 입을 닫을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깊어지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험이 생겨납니다. 여섯 번째, 관계의 정리정돈은 노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청소입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백 명의 번호 중 당신이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의 양에 집착하는 것은 껍데기만 가득한 쓰레기통을 끼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무익한 인연을 과감히 잘라내고 혼자만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관계를 비워낼수록 당신의 정신은 맑아지고 비로소 인생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스스로를 대접하는 법을 모르면 세상도 당신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다고 대충 끼니를 때우고 옷차림을 가볍게 하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천박한 본성을 가졌기에 당신이 스스로를 하대하면 남들도 당신을 우습게 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일수록 정갈하게 차리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예우를 갖추십시오. 고독을 품격 있게 소화하는 자만이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 당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지혜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은근히 무시한다면 오늘부터 당장 대답을 3초 늦추고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함이 권위가 될 것이라는 착각을 당장 쓰레기통에 던지십시오. 며느리나 사위 혹은 어린 직원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주면 그들이 당신의 인품에 감복할 것이라 믿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다가가면 상대는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당신의 만만함을 먼저 읽어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자신의 바닥을 보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비로움이 사라진 어른은 그저 잔소리 많은 노인네로 전락할 뿐입니다. 두 번째, 대답을 3초 늦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가치는 수직 상승합니다. 상대가 묻는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속내를 다 털어놓는 순간 당신은 패를 다 보여준 도박꾼과 같습니다. 인간은 상대의 패를 다 읽었다고 판단할 때부터 상대를 통제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잠시 침묵하십시오. 그 3초의 공백이 상대에게 긴장감을 주고 당신의 말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가벼운 입은 가벼운 대접을 부를 뿐입니다. 세 번째, 지갑을 여는 타이밍과 입을 닫는 타이밍을 철저히 계산하십시오. 돈만 주면 대접받을 거라 생각하며 여기저기 지갑을 여는 행위는 오히려 당신을 호구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인간은 공짜로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함보다는 당연함을 먼저 느낍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다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일입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지갑을 열고 평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베푸는 호의가 비로소 가치 있게 전달됩니다. 네 번째, 아랫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는 행동은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짓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유행에 맞추려 하거나 칭찬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비굴한 태도는 당신이 그들보다 열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꼴입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만 예의를 갖춥니다. 당신이 그들의 세계에 억지로 끼어들려 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소외시킬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른의 처세술입니다. 당신의 과거 실패담이나 현재의 고민을 굳이 아랫사람들에게 공유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간사한 본성은 타인의 약점을 위로의 소재가 아니라 공격과 무시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을수록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속내를 감추고 신비감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입니다. 여섯 번째, 무시당했을 때 화를 내는 대신 차갑게 돌아서십시오. 상대가 무례하게 굴 때 소리를 지르거나 훈계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인간은 논리적인 설득보다 단호한 단절에 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시를 당했다면 대꾸조차 하지 말고 자리를 피하거나 관계의 온도를 냉각시키십시오. 당신의 부재가 그들에게 손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비로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자기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당당해지십시오. 가족이나 부하 직원의 반응에 목매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고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혼자서도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무례를 범하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완전히 접을 때 비로소 당신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어른의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숨 한 번 고르시고 더 날카로운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번에는 돈 빌려달라는 친구 전화에 나중에 줄게라는 말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강도에게 당신의 노후를 상납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다는 추억은 돈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한비자의 말처럼 군자는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데 냉철해야 합니다.
당신의 피땀 어린 노후 자금을 빌려달라고 입을 떼는 순간 그는 이미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일 뿐입니다. 두 번째,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원수를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빌려주면 고마워할 거라 착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돈을 빌려간 자는 당신을 볼 때마다 자신의 초라함과 부채감을 떠올리게 되고 결국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을 피하거나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은혜를 입은 자보다 은혜를 베푼 자를 더 불편해하는 법입니다.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싶지 않다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지갑을 닫으십시오. 세 번째, 거절의 이유는 짧을수록 좋고 변명은 생략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준다는 식의 구차한 변명은 상대에게 반박의 여지를 줄 뿐입니다. 인간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당신의 사정을 듣는 순간 어떻게든 돈을 빼낼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한비자는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끝난다고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은 상대가 무례한 것이지 당신이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 나중에 갚겠다는 말은 사기꾼의 가장 흔한 수사임을 명심하십시오. 정말로 돈을 갚을 능력이 있고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노후를 준비하는 친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제1금융권에서도 거절당한 신용을 당신에게 구걸하는 것은 이미 바닥을 쳤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돌아온다 해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을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다니며 비굴해지는 당신의 모습은 노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다섯 번째, 을이라는 단어에 휘둘려 전 재산을 거는 도박을 멈추십시오. 5060세대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을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쓰러졌을 때 그 의리를 지키며 당신을 부양할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동물입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그 누구의 의리보다 소중하며 당신의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친구의 우정이 아니라 당신 계좌의 잔고뿐입니다. 여섯 번째, 거절 후에 찾아오는 정적을 견디는 법을 배우십시오. 거절하고 나면 상대가 실망할까봐 혹은 나쁜 소문이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거절 한 번에 돌아설 인연이라면 어차피 언젠가 당신을 배신할 인연이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정리정돈은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차단이 답이라는 말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합리적인 처방전입니다. 일곱 번째,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군자의 도리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노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이타심이 아니라 무책임한 만용입니다. 한비자의 가르침대로 냉철하게 자신의 이익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경제적으로 단단하게 서 있어야 비로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고고한 기품이 나옵니다. 지갑을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인격과 노후의 평안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한숨 돌리셨다면 다음 지혜로 넘어가 보시지요. 이번에는 체면칠해하느라 축의금 봉투에 손이 떨린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당신 보약이나 지어 드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눈치를 보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물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혹은 째째해 보일까봐 무리하게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며 그곳에 목매는 자는 노예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당신이 어찌할 수 없는 남의 머릿속 평가에 전전긍긍하는 것은 정신적 파산 상태입니다. 껍데기뿐인 체면을 유지하려 애쓰는 행위는 결국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자의 행위일 뿐입니다. 두 번째, 비싼 차와 명품 옷은 당신의 빈곤한 내면을 가리려는 서글픈 분장술입니다. 5060세대가 무리해서 거칠애에 집착하는 이유는 타인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인의 겉모습에 잠시 혹할지언정
그 실체가 허세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 큰 경멸을 보냅니다. 알맹이 없는 과시는 오히려 당신의 열등감을 광고하는 꼴입니다. 소박한 옷차림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당당함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기품입니다. 세 번째, 무리한 경조사비 지출은 당신의 노후를 담보로 한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낼 때 남들보다 적게 낼까봐 고민하며 손을 떠는 것은 이미 당신의 경제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인간은 당신이 얼마를 냈는지 금방 잊어버리거나 더 많이 내지 않은 것만을 기억하는 간사한 존재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잔치에 미천을 쏟아붓지 말고 당신의 몸을 돌보는 보약 한 첩에 투자하십시오. 네 번째,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차려입고 넉넉하게 베풀어도 당신을 싫어할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인의 행복과 여유를 질투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위를 맞추려 할수록 상대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며 당신을 압박할 것입니다. 남의 입맛에 맞추는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당신만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다섯 번째, 체면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진리라는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피로와 허무함만을 남깁니다. 비싼 골프장이나 고급 식당에 가서 억지로 즐거운 척 사진을 찍는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타인에게 전시하기 위한 가짜 노동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당신의 통장 잔고와 평온한 수면에서 나옵니다. 껍데기를 던져버리는 용기가 당신의 노후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거절하지 못하는 병은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독약입니다. 무리한 부탁이나 모임 제안에 시원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타인의 승인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만만하게 여기고 함부로 부려 먹으려 듭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대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단호하게 거절하고 당신의 시간을 온전히 당신을 위해 쓸 때 비로소 타인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내면의 단단함이 외면의 화려함을 압도하는 법입니다. 진짜 부자는 명품으로 휘감지 않아도 여유가 흐르고 진짜 현자는 긴 말이 없어도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 허례허식에 돈을 쓰는 대신 당신의 지식과 신체 건강에 집중하십시오. 낡은 옷을 입어도 눈빛이 살아있고 태도가 당당한 사람에게 세상은 머리를 숙입니다. 실속 없는 체면은 개나 주고 당신의 실질적인 평안을 챙기는 냉철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이제 헛된 욕망의 찌꺼기를 털어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년 넘게 통화 한 번 안 한 친구 번호를 오늘 저녁에 당장 삭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2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라는 이유로 혹은 한때 가까웠다는 명분으로 억지 인연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존재이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남이 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붙다는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설파했습니다. 인연이 다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스스로 고문하는 짓입니다. 두 번째,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끊어질 관계는 이미 죽은 관계입니다. 당신이 안부를 묻지 않으면 먼저 연락해오지 않는 상대는 당신을 그만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기 마련입니다. 일방적인 노력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소통이 아니라 구걸입니다. 당신의 귀한 시간을 상대의 무관심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전화번호부의 숫자는 당신의 인맥이 아니라 당신이 치워야 할 쓰레기 더미일 뿐입니다. 수백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어도 정작 마음이 무거울 때 전화 한 통 걸 곳이 없다면 그것은 허상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처럼 집착을 버려야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름만 남은 유령 같은 번호들을 지워내십시오.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평온은 절대 당신의 곁으로 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과거의 추억에 저당 잡힌 인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며 소주잔을 기울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과거의 영광만 되풀이하는 인연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입니다.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웃음을 나누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감정 낭비입니다. 인연의 무게를 덜어내야 당신의 노후가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인간관계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을 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발을 넓히는 것이 능력이라 믿었겠지만 중년의 지혜는 좁고 깊게 다듬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무리에 섞여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불편한 만남을 하나씩 줄여나갈수록 당신의 정신은 맑아지고 스스로를 돌볼 여유가 생겨납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비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섯 번째, 거절당할까 두려워 인연을 붙잡는 나약함을 버리십시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쓸모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원래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붓다의 말처럼 인연이 다했음을 인정하고 손을 놓으십시오. 그 손을 놓는 순간 당신은 타인에게 휘둘리던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오늘 저녁 당장 휴대전화를 열고 과감하게 숙청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1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번호 볼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나빠지는 이름들을 삭제하십시오. 인간의 뇌는 불필요한 정보가 많을수록 피로를 느낍니다. 관계를 단순화하고 소수의 진실한 인연 혹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정리가 끝난 뒤 밀려오는 그 홀가분함이야말로 당신이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으니 더 깊은 침묵의 지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식에게 올인한 부모들이 노후에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비수 같은 말과 그 대처법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이라는 이름의 고슴도치들이 서로를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기대하려 드는 것은 재앙의 서막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은 서로의 가시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날카로운 본성에 찔려 상처를 입고 원수가 될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핑계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는 짓을 당장 멈추십시오. 적당한 거리가 당신의 평온과 가족의 화목을 지켜주는 유일한 울타리입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보상 심리는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독약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을 훈장처럼 내밀며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은 고리대 금업자의 신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은혜보다 자신의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이 희생을 강조할수록 자식은 감사함이 아니라 숨막히는 부채감을 느끼며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투자는 끝났습니다. 이제 자식을 인생의 손님처럼 대하며 당신의 지분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세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독립적인 섬이 되어야 합니다. 늙어서 기댈 곳은 영감뿐이라거나 할멈뿐이라는 생각은 상대에게 거대한 짐을 지우는 이기주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고독한 단독자입니다. 배우자에게 정서적인 허기를 채워달라고 칭얼거리는 것은 관계를 질식시키는 짓입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십시오. 따로 또 같이 살 줄 모르는 부부는 결국 서로를 증오하며 늙어갈 뿐입니다. 네 번째, 자식의 인생에 훈수를 두는 것은 당신의 존재감을 깎아먹는 하책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지나간 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싶어하지 부모의 고리타분한 설교를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려 들수록 당신은 권위 있는 어른이 아니라 기피 대상 1호인 꼰대가 될 뿐입니다. 자식이 낭떠러지로 가는 게 보여도 그것 또한 그들의 몫임을 인정하고 침묵하십시오. 다섯 번째,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서운함도 생기지 않습니다.
명절에 오지 않는 자식이나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배우자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당신이 여전히 타인에게서 행복의 근거를 찾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기대는 자는 자신의 행복을 남의 손에 맡긴 노예와 같다고 비웃었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오직 당신 자신의 활동과 취미에서 찾으십시오. 가족이 잘해주면 덤이라 생각하고 무관심하면 원래 그런 것이라 치부하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6번째, 경제적 주도권을 끝까지 움켜쥐는 것만이 당신의 품위를 보장합니다. 자식이 어렵다고 노후 자금을 헐어주는 것은 호랑이에게 제 살점을 떼어주는 미친 짓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배부른 사자에게는 머리를 조아리지만 배고픈 개에게는 발길질을 하는 법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순간 당신은 존경받는 부모에서 짐스러운 노인으로 전락합니다.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는 비정한 진리를 뼈에 새기고 지갑을 단단히 잠그십시오. 7번째, 혼자서도 완벽하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복수이자 교육입니다. 가족들이 당신을 걱정하게 하거나 당신의 기분을 살피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고독을 즐기며 품위 있게 살아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력한 아우라를 형성합니다. 의지하려고 애쓰지 않는 부모 곁에 자식들은 오히려 호기심을 갖고 다가옵니다.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처세술입니다. 자, 숨 한 번 고르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집착의 찌꺼기를 걷어내 보시지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벽창호 같은 사랑과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첫 번째,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오만이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붙잡고 논리로 이기려 드는 것은 벽을 보고 절을 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합니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의 노예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는 것은 그와 같은 수준이 되는 길이라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고결한 언어를 무식한 자의 귀에 쏟아붓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혜의 낭비일 뿐입니다. 두 번째, 무식한 사람에게 이기려 하는 것만큼 세상에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조차 없는 확신범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입씨름을 벌이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진흙탕 속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무지가 탄로날 때 반성하기보다 공격성을 드러내며 상대를 물어뜯으려 듭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춰 비명을 지르는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응수하십시오. 세 번째, 그냥 허허 웃어주고 속으로 무시하는 것이 가장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복수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상대는 자신이 당신의 감정을 통제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저 한심하다는 듯 미소 짓고 넘어가 버리면 상대는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했다는 생각에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라시안의 말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입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대꾸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상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쓰레기 같은 논쟁에 소모하지 마십시오. 5060의 시간은 젊은 날의 그것보다 훨씬 밀도가 높고 소중합니다. 길가에 짖는 개를 붙잡고 같이 짖는다면 누가 더 짐승에 가깝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교화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혈압을 올리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생명력을 낭비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저지르는 범죄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 품격 있는 무시는 어른만이 가질 수 있는 고도의 처세술입니다. 모든 말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억지를 부린다면 그저 그렇군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인간은 상대가 자신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체감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다면 타인의 헛소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음일 뿐입니다. 소음을 음악으로 바꿀 순 없어도 귀를 닫아 평온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례한 사람의 거울이 되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예의 없게 나온다고 똑같이 예의 없게 대하는 것은 당신 또한 그와 같은 종류의 인간임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인을 끌어내려
자신의 비루함을 감추려 합니다. 그 비열한 수작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관조하십시오. 수준 차이는 말싸움이 아니라 태도의 격차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7번째,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거대한 거절의 방화벽을 세우십시오. 말이 안 통하는 벽창호를 만나면 논쟁 대신 탈출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지키고 당신의 기분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성취입니다. 어리석은 자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얻은 그 고요한 시간 속에 당신의 보약을 지어 드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남는 장사이며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당신의 밤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년 사랑방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